자, 이번에는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사주 명리학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죠. 바로 그 12라는 숫자는 그 지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계절은 세 개의 월로 이루어져 있죠. 임묘진, 봄은 임묘진이고요. 여름은 사오미, 그리고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순히 그 인을 의미하는 그 1월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지지라는 인의 개념을 사용했을 때는 철학적 의미, 그 다음에 인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주 명리학에서 사주팔자에 이러한 지지가 올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병화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천간 병화. 천간에 병화가 일간으로 왔을 때 인월은 생지가 된다. 생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생지.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기병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병갑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병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리적 해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월의 번기는 갑이죠. 그래서 인목은 갑목이 되는 거죠. 갑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요 중기에 오는 이 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병은 봄 다음에 오는 계절이잖아. 봄 다음에 오는 계절. 그죠? 사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병화는 뭐냐면 다음 계절을 태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계절을 생하는 거죠. 생. 그래서 이는 병화의 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봄은 만물이 태동하는, 만물이 생하는 계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12운성이다. 12운성은 인월을 기준으로, 병화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월은 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욕, 진월은 대가 되죠. 여름은 록, 왕세가 되고 가을은 병사묘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절태 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욕대, 록왕세, 병사모, 절태양, 이 부분이 어떤 기세를 가지고 파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 파동을 그 표현한 것이 바로 12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은 땅 속에 있는 씨앗이 터져서 땅으로 솟아오르는 그때거든. 그러니까 기세가 세겠어, 안 세겠어? 세겠지. 그거를 갖다가 12벽계로 우리는 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즉, 위에는 상괴는 권괴예요. 그 다음에 하괴는 건괴고. 그래서 지천태가 돼. 지천태의 상이 됩니다. 지천태. 자, 이 하늘을 의미하는 이 양은 위로 솟구치고 이 땅은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서로 천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 고는 땅이면서 음이잖아. 그리고 이 거는 하늘이면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는 그 음과 양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그 기세가 56이에요. 0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63이거든. 중천건계 63. 그러니까 56은 굉장히 강한 기세야.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결국 뭐야? 새싹이지. 새싹이야. 근데 그 새싹의 기세가 56이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새싹은 어디까지나 새싹이야. 보호하지 않으면, 그죠? 다치기 쉽죠. 그래서 그 생이라는 그 환경, 생지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득실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2신살이에요.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 12운성이라는 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과 흉,
또는 득과 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신살이에요. 그러니까 12운성과 12신살은 같이 연동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되죠? 자, 이때 12신살은 뭡니까? 지살이에요, 지살. 자, 지살. 병화가 이 노래 생의 어떤 운송, 생의 파동을 가지고, 생지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흉득실은 바로 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그래서 지살, 묘월에는 도화살, 그 다음 진월에는 그 월살이라고 하죠. 이 도화살은 연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연살. 근데 연살은 도화살인데, 도화살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도월이 됩니다. 지도월. 그 다음 여름은 망신살, 장성살. 그죠? 그래서 망장반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 다음에 가을은 역, 육, 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 다음에 겨울은 해자축에 올 수 있는 그 길흉득실은 겁, 제, 천이 되는 거죠. 겁살, 제살, 천살 이런 식으로 그 각 그 12운성의 파동, 병화 일간이 12운성이라는 파동을 타고 흘러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 길흉득실, 그것이 바로 12신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2벽계는 바로 12운성이나 12신살을 그 주역의 12벽계라는 그 군주계가 있어요. 그 군주계의 변화를 가지고 그 변화를 수리로 표현해서 그 12운성의 각각의 기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괴상이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12운성과 12신사를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지지, 12개월, 12운성, 12신살, 12벽계는 12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12가 바로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죠? 그 파동을 설명하고 있죠, 파동. 자, 생은 뭡니까? 56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천태로서, 그죠? 근데 욕은 뭡니까? 욕은, 뇌천대장이에요. 뇌천대장. 대장이거든. 그래서 이 진은 나갈 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하를 이끌고 앞으로 진군하면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욕지야. 이 욕지는 12신살로 보기에는 도화살이거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똑같죠. 그 젊은 청소년, 그죠? 청소년의 나무, 즉 그런 아직은 어린 나무는 가지가 많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버팁니다. 그죠? 버티다가 부러지기도 해요. 기세가 굉장하죠. 바람을 이기려고 해요. 바로 청소년은 어떻게 돼?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거에는 굴하지 않아요. 그냥 치고받고 나가는 어떤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세가 세. 그래서 60이 돼요. 60. 60이면 거의 최고가 63이니까 굉장히 센 거죠. 그런데 이 생지나 이 욕지에서의 어떤 그 생명체는 아직은 어리다라고 하는 거, 아직은 세상 물정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치고 나가다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생지와 반대되는 것은 병지죠. 그죠? 병지. 그리고 욕지와 반대되는 것은 사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아주 강황할 때, 우리 인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기운이 막 나는 저 사람 참 좋은데 라고 할 때 이상하게 그 부고장을 받기도 해요.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되고, 요 12신살에 대해서는 그리고 12운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10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관대는 뭡니까? 관대는 62예요. 62. 이때 이 62를 갖는 이 관대는 어떤 성적이냐면 대학생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든 건 굉장히 많아요. 꽉꽉 들어찼죠. 그런데 그 위에 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을 가득 담았어요. 대학생 최고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사회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예요. 관대라는 것은 옛날에 벼슬 하러 나갈 때,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그죠? 허리에 이렇게 묶는 거 띠잖아, 띠. 그리고 사모 관대를 쓰고요. 벼슬절이 나갈 때 하는 거. 그래서 직장 초년생 정도로 봐도 돼요. 직장 초년생. 이 직장 초년생은 기세가 굉장히 강하죠. 지식을 가득 담았어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이 잘 안 보이죠. 대학 4학년 때 직장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잘. 그래서 여기저기 입사원서를 많이 넣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12신살이 뭐냐면 월살이에요, 월살. 달월자. 달빛이 비치는 그 환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환경이 아니잖아. 그죠? 환하긴 환해요. 달이 있으면 천하가 다 비춰지지만 그러나 대낮처럼 밝지는 않아요. 몇 메다 앞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직장 초년생이나 대학생 입사를 앞두고 있는 초년생의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길흉득실을 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월살이라는 개념이에요. 록지는 뭡니까? 록지는 최고로 강황할 때지. 6개가 다 양효입니다. 그래서 1, 2, 4 이진법으로 보게 되면 8, 16, 32가 됩니다. 각 효가. 이걸 다 합치면 63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기세가 굉장히 강황할 때입니다. 인생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 회사에서는 과장급이라고 하면 됩니다. 과장급. 모든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 그죠? 출장도 자주 가고요. 밑에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왕이 있어요. 왕지. 이 왕지의 밑에 있죠. 이 왕지를 갖다가 그냥 왕이라고 표현한다면, 왕이나 또는 회사에서 이사급으로 본다면 록지는 결국 뭐예요? 왕이나 이 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중간 관리급이에요. 양기로 보게 되면 이 왕은 31밖에 안 되고요. 록은 63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왕지는 결국 뭐냐면 인생에서 과장, 부장을 다 겪고 경험과, 그죠? 경험과 경륜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으로 안 하죠. 힘으로 안 합니다. 경험과 경륜, 그 다음에 직위가 있어요. 직위. 이 직위 가지고 이 과장을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지휘 감독해요. 왕이 신하하고 1대1로 맞짱 뜬다고 해서 왕이 이기겠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 상을 보게 되면 천풍구가 되죠. 천풍구, 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보게 되면 이 록지에서 맨 아래에 이렇게 음으로 변하면서 우주에 가득 찬, 이 지구에 가득 찬 양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으면 뭐가 돼요? 조그만 양의 덩어리가 돼요. 즉 나무에 가득 달린 이 열매들을 가지를 똑 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누가 따? 그게 바로 왕지다. 그냥 무조건 이 과장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다가 다 담으려고 하죠. 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 왕지는 때가 됐을 때 양기를 끊어서 이 과일을 하나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왕지예요. 이 왕지 자리는 지지로 보게 되면 오화 자리죠. 오화. 계절로 보면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죠? 가장 뜨거울 때. 왜 가장 뜨거울까 이때? 가장 뜨거워야 여름의 막판에 가장 햇볕이
뜨겁도록 뜨거워야 이 과일들이 숙성이 되고요. 과일들이 숙성이 되고 그래서 이 양기가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 왕지의 자리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에 달린 채 그저 썩어버리거나 뭐 까치의 밥이 되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생육대 로광새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이 있어요. 파동. 그 파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그 기륭득실은 바로 12신살이 되는 거고 이때 왕지는 뭐예요? 장성살이 되겠죠. 장성살.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되고요.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생지는 그 지살이라고 했죠. 지살. 그 다음에 이 병지는 역마살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마살, 일반적으로 역마살 하면 굉장히 요즘은 좋은 걸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역마살이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병지라는 거예요. 병지. 병지라는 건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노쇠에서 이제 그 생기가 사라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 중에 그 몸이 노쇠해지는 과정, 그걸 말하는 거거든. 회사나 이런 사업으로 봐도 결국 뭐에 회사가 파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살이 역마살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류용득실이 역마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역마살을 굉장히 현대적으로는 좋게 해석하거든. 유통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병지에서 일어나는 그 길흉득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기운도 보면 7이야 7. 생지는 56인데에 비해서.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12운성과 12신사를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병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월이 생지가 되겠죠. 그리고 12신살은 지살이 되고요. 이 인과 충하는 인신충의 자리, 반대의 자리죠.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이 신월에는 12운성은 병지가 돼요. 그리고 12신살은 역마살이 되고요.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괴상으로 볼까요? 음이 위에 있어요. 여기는 양이 위에 있고, 자, 지살은 건괴인 양, 그죠? 이건 건괴인데 이건 양이죠. 이건 곤괴인데 이건 음입니다. 그래서 이 음은 밑으로 가고 양은 위로 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 상호작용의 기세가 바로 생지인데 플러스 56이라는 수리적 이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신월은 병화의 입장에서 보면 병지거든. 자, 이 양은 건은 위로 올라가고 이 곤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기세가 굉장히 급격히 약화돼. 그러니까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기세가 플러스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는 병이 들어가 죽음으로 이르는 그 병이 들고 사업체는 파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회사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야. 이때 이제 생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살이고 그 병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적 길흉득실이 바로 역마살이다. 그러면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충의 자리고 인신충의 자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반대의 개념을 이해하면 쉬워요. 지살과 역마살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지는 봄이잖아. 그죠? 봄이에요. 인월이잖아. 봄인데 이때는 그 땅 속에 있던 그 씨앗이 땅이 약간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음으로 상징되는 그 땅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상징해요. 이때 이 씨앗은 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은 뭐와 같아요? 지구역을 상징하는 문왕팔계도에서 그 진괴를 매요. 진괴. 그죠? 진괴는
천간으로 보게 되면 갑에 해당돼요. 갑목에 해당돼. 그래서 이것을 진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씨앗으로 상징되는 이 양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에서 움터서 이 땅에 나오는 이건 뭡니까? 결국은 새싹이 되는 거예요. 새싹. 그죠? 새싹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갑목은 뭐예요? 이 갑목은 새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갑목을 갖다가 굉장히 큰 나무, 쭉쭉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나무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기세를 의미하는 기세.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기세. 이 조그만 씨앗이 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세.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 나무가 아예 장성해서 어른이 된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계가 의미하는, 즉, 이 생지에서 의미하는 이 갑목의 성정은 용출성이에요. 용출성. 뭐냐면 샘이 솟듯이 위로 솟구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향성이에요. 상향성. 씨앗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뚫고 올라가서 해를 봐야 되니까 해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직진성이에요. 직진성. 쭉쭉 위로 올라가요. 자,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출성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샘이, 그죠? 땅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그죠? 이 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프링이라 그래요. 스프링. 스프링은 우리말로 뭐예요?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이 샘과 스프링과 용수철 그리고 봄 다 같은 뜻이죠. 다 같이 스프링이라는 영어의 의미가 바로 샘, 용수철, 봄이에요. 자, 실제 그 영어와 우리말이 의미가 같죠. 즉 이 진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봄. 그죠? 그 갑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진계의 상을 보게 되면 음이 두 개가 있고요. 그죠? 이 두터운 땅을 상징하는 이 음을 뚫고 씨앗이 나가는 거예요. 씨앗은 비록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거든. 그죠? 자, 여기서 일단 갑목은 새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나무, 청소년 또는 청년의 나무 해도 됩니다. 그 나무로 보게 되면 이런 걸 상징해요. 을목이 이게 사실은 장성한 나무예요. 장성한 나무라고 해서 키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어른이라는 뜻이죠. 어른 나무라고 하는 거지. 키가 작은 어른도 있잖아요. 나무도 작은 나무도 있어요. 칡넝쿨이라고 해서 다 어린 게 아니잖아. 칡넝쿨도 장성한 칡넝쿨은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 의미로 을목을 설명하면 되는데 요 부분은 이미 딴 데서 설명했었고 여기서는 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갑이 땅속에서 이 음을 뚫고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새싹이 된다고요. 자, 이 새싹은 나왔어요. 나오면 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일까? 아닐까? 우호적일 수가 없죠.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나무들이 나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땅에서 나온 이 새싹이 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이 나를 가리는 이 큰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걸 피해서 내가 보든지 아니면 내가 기세를 가지고 쭉쭉 자라가지고 그죠? 빨리빨리 자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향성이야. 직진성이야. 용출성이야. 내가 쭉쭉 자라서 남보다 더 빨리 자라가지고 나는 태양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담이 가리고 있어. 그럼 이 담을 피해서라도 나는 태양을 봐야 돼. 그러니까 생존의 의지가 되게 강하죠. 생의 의지가 되게 강하다. 생의 의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지예요, 생지. 생지는 바로 생의 의지를 말하는 거고, 그 생의 의지가 56이라는 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천태잖아, 지천태. 그죠? 클태자예요.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는 천지가 창조되는 거지만, 일개 사물로 보게 되면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오는 거야. 인간으로 보게 되면, 동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죠?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세가 강한 거예요. 아이들의 그 기세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그 아이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에게 의존해야 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식물들도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쭉쭉 빨리 자라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봐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세가 56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장성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의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살은 뭐야, 지살. 자, 이 환경, 생지의 환경에서는 지살이라고 하는 12신살이 나오지. 자, 이 12신살은, 이 지살은 생지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적 길흉득실이에요. 이 생지에서 병화인 내가 기를 또는 흉 또는 득 또는 실을 경험할 거라니까. 내가 이 땅을 뚫고 나왔을 때 동물에게 먹히거나 또는 바람에 쓰러져서 죽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뚫고 나가지 못해서 해를 보지 못해서 말라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세 56이라는 기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적으로 주어진 기세야. 그래서 나는 그 기세를 가지고 빨리 자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길이야. 그죠? 내가 빨리 자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건 길이지. 즉 득이야, 득.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기도 전에 어떤 동물한테 먹히면 나는 실이지, 실, 흉이에요. 바다거북이가 해변가에서 알을 낳고요. 이 알에서 깨어난 수백만 마리의 수십만 마리의 이 거북이들이 걸어서 바닷가로 가죠. 그런데 이 바닷가에 도착해 물에 퐁당 들어가자마자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들이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흉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10% 20%가 있다고. 걔네들한테는 길이 되는 거지. 즉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바닷가로 가는 과정, 이것이 식물이 해를 보려고 쭉쭉 자라는 과정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이 지살은 자의적 이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의 의지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나는 능동적으로 이동해요. 이동을 선택해요. 이게 바로 지살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흉도 있고 길도 있다고. 그죠? 득도 있고 실도 있고. 자, 이 부분을 지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병지는 뭡니까? 병지는 전혀 지금 반대잖아. 그죠? 괴상으로 봐도 반대고요. 이 기세로 봐도 완전히 전혀 다르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역마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역마살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는 원래적으로 좋은 의미는 아니다. 현대적으로 이것을 좋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명리는 논리를 바탕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의 이 원리, 논리적 원리를 버리고 그냥 단순히 현대적 의미로 좋으니까 좋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논리나 합리적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보게 되면 이런 곳에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길들이 교통이 지금까지 편리하지 않아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이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보따리 장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지고 이 산을 건너가야 돼요. 오솔길을. 그리고 가다가 주막집에도 들려야 되고 거기서 하룻밤 쉬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다가 호랑이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도둑에게 몽땅 뺏길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어쨌든 이 학문 자체가 옛날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역마살이라고 해요. 역마살. 내가 떠도는 삶,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삶, 즉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즉 타의적 이동이에요. 타의적 이동성이에요. 내가 이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동해야 돼. 지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나 이 역마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나 그 과정은 똑같은데 생지는 56이고 병지는 7이라고. 이게 어떤 의미야? 즉 기세가 지금 기울어 가는 과정이죠. 이 사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즉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 기운이 이미 양은 하늘로 떠나고 땅은 밑으로 내려와야, 즉 영은 하늘로 가려고 하고 육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내 몸이 점점 기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 과정, 그죠? 로왕쇠, 쇠해져 가는 과정에서 파산으로 일어나가는 과정에 나오는 그 병지예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허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죠?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병원에 가든지, 그죠? 아니면 요양원에 가야 돼요. 가고 싶어? 아니, 가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체가 허약해서 무너지게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회사를 처분하고, 그죠? 자회사를 처분해서 하나라도 살리려고 해야 되지. 지금 요즘 회사 보면 그렇잖아요. 부실한 그 자회사는 팔아버리잖아. 그죠?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업체가 강황해 있다가 그 다음에 쇠해지고 그래서 병이 들고 파산으로 흘러가요. 이때 다시 내가 제대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인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요. 경매.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집으로,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는 건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역마살이에요. 그러니까 역마라는 그 한자 풀이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요즘 역마살이 무슨 현대적 역마는 좋다라는데 그거는 역마살이라고 하는 이 한자 역마라고 하는 한자 해석이 불가해요. 한자 해석. 원리적 해석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살일 때 이동은 좀 긍정적인 거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역마살은 같은 이동이지만 이건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적극적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피동적. 그죠? 어쩔 수 없어요. 타의적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 거야. 생의 의지가 꺾이는 때지. 생의 의지가 꺾여. 그죠? 살고 싶은 마음이 보다는 이제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간다니까. 그죠? 왜? 그 다음이 사거든. 그리고 묘고 절이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단계로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요. 기세가. 이렇게 그 12운성과 12신사를 서로 연동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연동시켜서. 물론 뭐 순행이나 역행이냐 이런 그 원리적인 어떤 그 공부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공부고, 기본적으로 12운성과 12신사는 연동해서 서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한 가지 더 뭐 하자면, 일반적으로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하든가 월지를 기준으로 하든가 일지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그 각각의 지지를 만났을 때 12운성과 12신사를 서로 연동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인년이에요. 자, 그런데 제 일간은 을목입니다. 을목. 제 그 12신살은 그 뭐가 되죠? 지살이죠. 지살. 자, 그런데 일간이 갑인 사람이 있어요. 일간이 갑인 사람도 임인년이라면 지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인년생은 무조건 다 지살이에요. 자, 약간의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모든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지살을 가져요. 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내가 태어난 시절이 다 지살의 환경이니까 누구나 다 지살에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간이 갑일 때와 또는 을일 때 또는 병일 때 그 상호작용하는 환경들이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12운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 달라지잖아. 그러면 내가 갑일 때와 을일 때가 서로 달라야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연지나 월지, 일지 기준보다는 일간 기준으로 어떠한 지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12운성이 달라지고 12신살이 달라지고, 그죠? 그 기세가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자, 12라고 하는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뭡니까? 12개월을 의미하죠. 12개월. 그리고 12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12지지죠. 12지지. 12지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12지지가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12운성, 그 상호작용하는 기세를 표현하는 12운성이 달라지고요. 이 12운성이라는 그 기세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흉득실, 그걸 우리는 12신살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2벽계라고 하는 주역의 그 파동의 그 양효가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 12벽계를 가지고, 그죠? 이거를 수리화해서 이 괴의 상과 수리를 가지고 이 12가 가지고 있는 명리학적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 주역 사주 강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12지지를 공부할 때는, 그죠? 12지지의 인호를 읽었으면 12운성의 생지를 읽고 12신살의 지살을 읽고 12벽계를 찾아서 상을 가지고 공부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시켜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